오늘은 내 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관광 친목 열차의 승무원으로서의 봉사를 마무리합니다.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회사에 입사한 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어느덧 깨닫기도 했습니다. 저는 60년까지 노력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캐서린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유일한 캐서린입니다. 한영음료로 그레이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일의 일부입니다. 신선한 레몬과 큰 산에서 나온 맛있는 우유를 포함했습니다. 그녀가 기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멋지게 옷을 입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녀의 우아함은 역사학자의 주인과 비교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일종의 위험이 있습니다. 뭔가 그것만으로는 꽉 막힐 수 없습니다. 단순한 외모 없이는 그런 멋진 드레스를 가지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녀의 기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정으로 레몬을 짜고 냅킨으로 손가락을 닦는다. 평소대로 실례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카피네처럼 단골 손님을 맞이하며 객실을 나선다. 확실히 기분은 좋아지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든다.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다 기차창 안의 산 풍경을 각인시키려 애쓰다 인마이 메모리 쇄도하는 감정이 차오르고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다. 노노 안 돼. 아직 근무 중이야. 몸을 펴고 계속한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는 움직이는 기차 속을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내 방보다 여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다음 객실로 향합니다. 이 객차 몇 인치 실례합니다. 아, 당신이군요. 나를 보니 얼굴을 비틀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는 밥입니다. 그는 이 침대 열차의 전 차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은퇴하고 연금 수급자가 된 이후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뒤에는 아내 수잔과 또래의 두 딸이 있다. 생일 여행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등학교 중퇴자인 알렉스 같은 책임자가 음식 맛도 좋게 만든다. 배드밥의 경멸은 옛날부터 전혀 변하지 않았다. 고객이 되어 퇴직한 뒤에도 나를 이렇게 대할 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수잔이 일어나 다가올 때 참았다. 무례한 말은 그만둬. 미안해. 앨릭스는 수전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바브의 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망스럽지만 그는 이제 고객입니다. 나는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브, 나는 아로 그레이디를 갖고 싶으시면 가져왔습니다. 바브은 그것을 가져가기를 거부하며 돌아서서 수전이 가져갑니다. 미안하다는 표정. 정말 미안해요. 또 갈게요. 밥을 승객으로 둔 게 참 불행한 일이군요. 제가 근무 마지막 날 문을 닫고 있는데 그가 나를 비웃으려고 큰 소리로 말한 게 안타깝습니다. 너처럼 고등학교 중퇴하고 퇴직할 때까지 그냥 정규직이 되는 나랑 달리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반해버렸어. 그 사람이 오늘 이 기차를 타고 내 퇴근 마지막 날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걸까 생각하면 내 분노가 커진다. 고객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는 고객이 고의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 고객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우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정말 불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은 무례합니다. 그만둬. 수전이 다시 개입합니다. 나를 변호하는데 밥은 콧방귀만 끼는데 사실은 너와는 다르다. 나는 특별사원상으로 뽑혔다. 우리 회사는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가 있다. 밥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은퇴하고 마지막 날 모두에게 큰 소리로 자랑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나는 승진한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심심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해도 상을 받은 것이 부럽지는 않았다. 관광지에 설명을 하려고 과장댁에 방문할 때마다 조용히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수자님이 처리해 주셨네요. 작년까지 남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당신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도움을 받은 기억은 없어요. 묵묵히 비단결을 하던 밥이 기회를 포착해서 그랬죠. 수잔, 이 남자가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을 보살펴준 건 나였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인데 아이를 평균 수준까지 훈련시키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합류했을 때
저는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는데 정말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비이 아니라 다른 감독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공로를 주장한다고 IRS에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감독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지만 장면을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사람 손이라 혀를 잘 깨무는 것 같아요. 끝까지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창고에서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별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는요. 그 사람은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 알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더 이상 그런데 그는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누구에게나 엿듣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행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온 구 손님들의 경험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방을 나갑니다.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캐서린이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나는 캐서린이 테라스에서 바람을 즐기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캐서린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렉스, 내일 아침 식사 시간이거든요. 가볍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점심을 먹어요? 분명 많이 먹을 거니까 후카투는 어때요? 그리고 민호는 점심은 한식일 테니 아침 식사도 색다른 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교양 있는 목소리는 밥의 이전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메모해두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테라스를 떠나려고 위를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카핀에게 인사를 합니다. 수잔과 그녀의 두 딸이 니코에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갈매기를 바라보세요. 딸 중 한 명이 기쁜 마음으로 그런 쪽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를 가리키며 참으로 위안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갈매기가 보이네요. 수잔이 저를 알아차린 것 같았고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렉스 남편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전망과 서비스가 최고입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즐겨주세요. 오늘 일의 가장 좋은 부분은 손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수전과 그녀의 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밥은 매일 갈매기의 납작한 머리카락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복도를 뛰어달려 테라스를 나갑니다. 저도 막 떠나려는 순간 바비이 나를 노려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수전이 한숨을 쉬었나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니키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발레단에서 프로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발레단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저는 그녀를 위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니키는 분명 큰딸 밥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중학교 2학년이고 꽤 많이 성장했다. 왜 니키는 테이크 온 더 월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수잔은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고등학교 중퇴인데 니키가 노리는 건 괜찮은 직업이지 않나? 그 권리를 위해 발레 연습을 열심히 했어. 니키는 프로한테 제안을 받았으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잘 섞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어른들과 함께 있고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던 그 늪지의 말이 수잔을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의 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게 한 것은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당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겠죠. 알렉스 당신 둘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합류했습니다. 이 회사는 확실히 열심히 일했지. 그렇지 니키랑 똑같지 않아? 나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수잔이 나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아니 그건 니키는 다르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발레 연습을 해왔다. 중학교 때까지 놀다가 조용히 관찰하던 캐서린이 앞으로 나왔다. 실례합니다. 끼어들었던 우아한 여자의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은 이번 회계연도부터 단골이라 밥은 그 사람을 모르고 당신은 그냥 이 기차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이군요. 당신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잠시 끼어들어 명함을 꺼내 밥에게 건넸습니다. 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캐서린은 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이 기차를 이용하세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알렉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캐서린이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조용히 들었을 때 캐서린의 이전에는 차분했던 얼굴이 선미로 변했습니다.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앨릭스가 중학교 때까지 놀았다고 말한 것을 정정하세요.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하스피텔리티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그가 서비스를 통해 하스피텔리티를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술은 틀렸습니다. 밥은 직접 호출을 받아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앨릭스를 좋아한다는 것은 알지만 결국 그는 퇴직할 때까지 정규 직원이었습니다. 그를 내 딸이 평가하는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명의 고객은 당신이 뭔가를 얻지 않는 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특별 직원상처럼 당신은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캐스런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바브의 폭발에 겁을 먹고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작년에 은퇴한 이후로 당신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얻었지만 앨릭스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영예를 받았습니다. 특별사원상 명예사원상. 이번 밥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게 만인의 알렉스일 리가 없지. 사실이다. 밥의 시끄러운 부인의 테라스 입구에서 젊은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렉스는 오랫동안 그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10년에 한 번 주어지는 명예사원상을 위해 선택한 봉사와 세심한 노력. 밥은 카페에 앉아 떨면서 젊은 승무원에게 미소를 지었다가 여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밥에게 돌아섰다.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 노력은 노력이다. 밥, 이제 분명해. 그만 심술궂게 굴지 말고 알렉스에게 사과해라. 수잔은 밥에 떨리는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그는 단지 고개를 저었다. 왜 밥이 오늘 어땠는지 봤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잖아. 넌 항상 알렉스를 이런 안식처처럼 대했지.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왜 사과해야 하는지 알지만 밥은 사과를 거부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잔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너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어. 이번 여행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꺼낸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그러지 마. 밥 무릎을 꿇고 수잔의 발에 달라붙어 당신은 항상 특별 직원상을 자랑했지만 대부분의 장기 근속 직원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퇴직한 당신의 동료도 상을 받았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너무 자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전이 말하기 시작하자 밥은 그녀를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밥은 일어나서 저를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수전이 말했듯이 이 시점에서 사과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오랜 부담이 조금 덜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정규 운영과 이 기차를 좋아하지만 바브과 그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말을 들어야 했는데 당신이 사과했으니 이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수잔과 카피네에게 감사하고 그들은 알렉스 옆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언즈 중 하나를 구입했고 내년 봄에 그는 새 주인이 될 것입니다. 카페인은 이 말에 그녀의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말했습니다. 바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전은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의 다음 인생은 모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 이 남자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고 퇴직금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 저축한 돈이 있으니 이혼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밥은 이 계시에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혼하는 건가요?
제가 사과했어요. 제가 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니키와 마리아와 함께 프랑스에서 살겠다고 말했나요? 그가 사과했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알렉스 미안하지만 방을 하나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와 같은 방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제스 바로 처리할게. 그리고 그로 인해 완전히 수축된 봄을 남겨두고 부부는 헤어졌다. 격변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역에서 출발 상쾌한 기분으로 마지막 일과를 마쳤습니다. 알렉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역에서 내리는데 다른 승무원들이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바브이 은퇴했을 때 그런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꽃다발은 앨릭스의 세심한 작업과 그가 모든 승무원에게 보여준 친절에 대한 증거입니다. 환대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침대 열차의 승무원으로서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